태풍이 지나간 여름의 어느 날 하늘에서 씨앗의 비가 내렸다. 씨앗은 바람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왔지만 도시의 땅은 모두 콘크리트와 시멘트와 보도블록으로 덮여 뿌리를 내릴 곳이 없었다. 그래서 씨앗은 열린 창문 사이로, 건물 벽 속으로, 도로의 아스팔트 속으로, 보도블록 사이로 파고들어 그곳에서 싹을 틔웠다. 씨앗이 터져 싹이 난 자리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나왔다. 그리하여 도시는 머리카락에 휘감겼다. 머리카락은 길고 검고 튼튼했으며 외로움을 많이 탔다. 살아있는 것이 지나가면 애원하듯 뻗어나가 매달려서 휘감았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닿으면 사람은 마음속에 쓸쓸함이 가득 차서 조용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은 사랑과 공감을 갈구하며 사람을 견고하게 휘감았고, 그렇게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의 고치 속에 휘감긴 사람은 바깥 세상과 차단되었다는 사실에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느끼며 자신을 감싸 안은 머리카락의 탄력과 매끄러움 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찾았다. 머리카락의 고치 속에 안온하고 다정하게 안겨서 사람은 빠른 속도로 녹아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피부의 껍질과 뼈에 부스러기가 엉킨 희꾸무레한 덩어리만 남을 때까지 사람은 머리카락의 고치 속에서 엄마 뱃속의 태아와도 같이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이제 혼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고독한 실존의 쓸쓸함을 머리카락의 차가운 윤기와 가식적인 다정함으로 위로하면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헛되이 보낸 후에 사라졌다. 머리카락이 닿은 사람은 모두 녹았다.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소년 소녀들도 고치 속에서 태아와도 같은 자세로 웅크린 채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이제 얼마 지속되지 않을 자신의 생을 온몸을 감싼 머리카락과 교감하는 데 바친 후에 쓸쓸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띤 조그만 덩어리만 남긴 채 녹아 사라졌다. 개나 고양이, 참새나 비둘기도 마찬가지였다. 동물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오로지 사랑과 공감과 안온함을 갈구하는 머리카락의 애원뿐이었다. 황야의 자유를 인간이 헛되이 흉내낸 결과 몸을 가려줄 지붕만을 잃어버린 동물원의 맹수들은 바람이 몰고 온 씨앗을 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털가죽을 뚫고 사람의 것과 같은 머리카락이 자라나 순식간에 휘감겼다. 그러나 그 맹수들조차 한 번 울부짖거나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순한 애완동물처럼 머리카락 속에 몸을 맡겼다. 그리하여 씨앗이 찾아와 머리카락이 생겨난 자리에서 생물은 모두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행복한 채로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따뜻함과 안온함에 몸을 맡겼으나 결국은 녹아서 미소 짓는 조그만 덩어리로 변하였으며 그 뒤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황한 새들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헤매다 지쳐서 떨어져 결국은 머리카락 속에 휘감긴 덩어리가 되었다. 남은 것은 딱딱한 껍질에 감싸인 곤충들 뿐이었다. 이런 곤충들은 감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머리카락의 애원이나 갈구에 교감하지 못했고, 타고난 갑각으로 인해 몸 안의 세계와 몸 밖의 세계가 철저하게 분리된 것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갑각 바깥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갑각 안의 본능만을 쫓아서 배가 고프면 먹고 지치면 쉬고 때가 되면 알을 낳았다. 그리하여 열린 창문과 벽과 옥상의 틈새로 씨앗을 받아들인 건물들에서는 곧 사람과 동물의 모습이 사라지고 양탄자처럼 뒤덮인 머리카락 위로 단단한 껍질에 감싸인 곤충들이 떼를 쥐어 다니게 되었다. 운이 좋아 창문을 열지 않았거나 건물의 외벽이나 옥상, 복도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없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은 곳에 남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땅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의 대지에 끈질기게 뿌리를 박은 채 땅의 표면을 뒤덮고 하늘을 향해 뻗어이 나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해 애정과 교감을 갈구하는 머리카락의 소리 없는 외침을 아무리 눈 돌리고 귀 막아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안전한 집에서 벗어나 땅으로 내려와서 머리카락의 고치 속으로 들어가 짧은 마지막 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미지의 포식자에게 헛되이 바친 후에 쓸쓸하고도 다정한 미소만을 남긴 덩어리로 화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의 애원과 갈구가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생존의 본능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땅을 내려다본 후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근 채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보다 꽤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전기선은 땅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수도관과 가스관과 통신용 케이블은 땅 밑 깊은 곳에 묻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전기선과 수도관과 가스관도 케이블도 생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이들을 휘감을 이유가 없었다. 전기선과 수도관과 가스관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주로 씨앗이 싹을 틔우고 머리카락을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열린 대지가 아닌 밀폐되거나 고립된 일터의 깊숙한 곳에 있었으므로 이런 시설들은 마치 세상에 아무런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대로 작동했다. 다만 인터넷과 전화 등의 통신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다지 튼튼하거나 밀폐되지 않은 건물의 낮은 층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가 직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가거나 혹은 머리카락의 부름과 애원에 응하여 창문을 열어주었고 그리하여 자신과 동료들 모두 함께 각각 고립된 고치 속에서 평온하고 다정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통신망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 불규칙한 상태로 남았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했고 태양은 뜨고 지며 빛을 뿌려주었으며 땅을 뒤덮는 머리카락은 사람을 먹고 자라나 비에 젖고 바람에 마르며 낮이면 무심한 햇볕을 향해 밤이면 창백한 달과 흐린 별빛을 가장한 인공위성들 아래 검고 윤기 있고 탐스럽게 반짝였다. 여자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피곤해서 잠을 청하려 했거나 아파서 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여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들 중에서도 여자의 정확히 벽 너머에서 사는 남자의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알고 있었다. 몇 시에 집을 나서고 몇 시에 집에 돌아오는지도 알고 있었다. 집에 있을 때면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때로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컴퓨터에 자판을 치는 소리나 책이나 잡지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 음악 플레이어에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까지 들려왔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남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을 잘 때 남자는 깊고 고르게 숨을 쉬었다. 때때로 방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때면 숨을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소리 죽여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가끔은 똑같이 숨을 몰아쉬더라도 숫자를 세는 소리 대신 약간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도 있었다. 여자는 이런 사소하고 세밀한 차이점에 집중했고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 그래서 남자의 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여자는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와 교감하려는 열망에서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남자와 생활을 함께 했다. 남자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남자가 아침을 먹는 시간에 식사를 했다.
인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우연을 가장하고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으므로 남자가 무엇을 먹는지도 여자는 대충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식사를 할 때에도 남자가 먹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것을 같이 먹었다. 남자가 집을 나서는 시각에 함께 집을 나섰고 남자가 귀가하리라 예상되는 시간에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남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틀어놓았고 남자가 식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도 저녁밥을 차렸다. 남자의 방에서 자판 치는 소리가 들리면 여자도 컴퓨터를 켰고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면 같은 음악을 들었다. 남자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벽에 귀를 대고 가만히 경청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메모지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다. 남자의 삶과 여자의 삶을 이어주는 벽에는 그런 메모지가 몇 개나 붙어 있었다. 남자의 방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때면 여자는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방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팔굽혀펴기만은 여자가 따라할 수가 없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인터넷에서 여자용 팔굽혀펴기 자세를 보았기 때문에 어색하기는 했지만 여자용으로 시도했다. 거친 숨소리가 팔굽혀펴기 때문이 아닐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여자도 침대에 누워 벽 너머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몸을 만졌다. 남자에게 안겨본 적이 없었으므로 여자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남자의 숨소리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몸을 만지는 순간은 조금은 슬프고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행복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실제로 안긴다면 아마도 그런 느낌일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여자는 오랫동안 청각을 통해 남자와 생활을 함께했다. 다만 남자가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만은 떨어져 있어야 했다. 남자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며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도 여자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의 편린일 뿐 남자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긴 시간 동안 여자는 남자의 동선과 일상과 현실을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주하는 건물의 복도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거주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여자는 드디어 남자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24시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현관문 밖에서 머리카락이 사람을 불렀다. 벽 너머에서 남자가 살아가는 소리를 듣듯이 여자는 문 너머에서 머리카락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간절하게 심금을 울렸고 그래서 여자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언제나 공감했다. 자신이 벽 너머에서 살아가는 남자의 마음을 갈구하듯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애정과 관심과 공감을 갈구했고 여자는 그 공통점을 이해했다. 그래서 현관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복도에서 뒤엉긴 채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창문 아래로 땅을 뒤덮은 채 가끔은 배고프다는 듯이 떨어지는 비둘기를 휘감고 갑각으로 덮인 반갑지 않은 곤충떼를 떨어내려는 듯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면서 여자는 그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는 상상을 했다. 충분히 거품을 낸 샴푸로 감겨주고 린스를 칠하고 마사지를 해서 윤기를 내주고 제품이 전부 씻겨 나갈 만큼 깨끗하게 헹구어낸 후에 젖은 머리카락을 블로킹해서 구획을 나누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7회나 9회 블로킹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다. 복도를 뒤덮은 머리카락만 해도 블로킹에 한나절은 걸릴 것 같다. 게다가 땅을 뒤덮은 저 아래쪽 머리카락은 그리고 기준선을 잡은 뒤에 드디어 가위를 들고 1 내지 1.5cm 길이로 고르게 슬라이스한다. 사실은 면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넓기 때문에 기준선은 대체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무엇보다도 쳐낸 머리카락은 어디로 치워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감아서 빗겨서 다듬어 주고 나면 저 머리카락도 조금은 안정될지도 모른다고 여자는 생각했다. 지금처럼 마구 싹을 틔워서 되는 대로 자라나 있을 때처럼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벌거벗은 마음을 전부 드러내놓고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호소하면서 자기를 향해 발을 내디디는 부드러운 생명체라면 가리지 않고 휘감아 잡아먹어버리려는 저 간절함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나가서 땅을 밟고 걸어 다니며 깔끔하게 정리되고 절제된 머리카락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남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남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가끔 가끔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는 현실의 꿈을 꾸었다. 분무기 따위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샤워기를 들고 나와서 물을 뿌렸다. 꿈속이라서 그런지 욕실의 샤워기가 복도 전체를 적실 만큼 길게 뽑혀 나왔다. 다음은 구획을 나누는 것이었다. 복도가 길고 좁았기 때문에 가운데 블로킹은 포기하고 좌우 두 개씩으로 해야 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했고 길게 자라난 후에도 한 번도 빗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들고 나온 가느다란 빗은 금방 부러졌다. 복도에 머리카락을 전부 빗어 블로킹을 해서 핀셋으로 고정시키기까지 찬빗을 7개 정도나 부러뜨려야 했다. 복도 전체를 채울 정도의 핀셋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블로킹도 마쳤고 핀셋 고정도 끝냈으므로 여자는 자신의 집과 가까운 쪽 복도 끝에서부터 반대편 끝을 향해서 머리카락을 다듬기 시작했다. 찬빗과 샤워기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머리카락은 여자를 휘감지 않았다. 오히려 다소곳이 여자가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다듬어서 잘라낸 조각들은 넘실거리는 머리카락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모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리를 숙인 채로 길이를 맞추어 열심히 다듬다가 절반쯤 지점에서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듬어진 머리카락은 이제 복도를 휘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탄자처럼 보기 좋게 복도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만족하여 다시 하던 방향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이렇게 여자는 밤새 물을 뿌리고 빗고 잘라내며 머리카락을 달래고 돌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여자를 엿보지 않았고 그 어느 집에서도 문을 열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올 때까지 여자는 온전히 혼자서만 머리카락과 함께 있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고 여자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여자는 눈을 뜨자마자 남자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벽에 귀를 대고 남자가 깨어났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신 현관으로 나가서 여자는 문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길고 무성한 잡초처럼 복도를 휘감고 있던 머리카락은 꿈속에서도 그랬듯이 고르게 다듬어져 복도에 얌전히 깔려 있었다. 여자는 기뻐서 웃으며 문을 열었다. 머리카락이 여자를 향해 일어섰다. 여자는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머리카락이 인사하듯이 손가락에 감겼다. 끌려 들어가 휘감기기 전에 여자는 손을 빼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여자는 분명 애원과 갈구와 호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전해받았다.